부동산 투자의 대세로 떠오른 수익형 부동산.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모두 똑같지는 않다. 오피스텔, 상가, 사무용 빌딩, 분양형 호텔까지 다양한 종류만큼 그에 맞는 투자 방법도 천차만별이라는데 수익형 부동산 집계 투자 방법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종류별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수익형, 주거형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황금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로 좀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고요. 지금 1, 2인 가구들이 증가함에 있어서 그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선택을 하실 때는 학군이나 대중교통, 주변에 마트라든지 그 병원 등 주변 인프라를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으로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요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대신 수익률이 낮다.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파트 같은 경우 또 그 투자 연령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차익형에 가깝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신축 빌라인데요. 신축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황금성은 좀 떨어지지만 안정성이나 수익성에서는 이게 좀 좋은 점수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역세권 그 도보 10분 안에 위치한 그런 자리여야 되고요. 임차 수요가 또 풍부한 지역, 또한 임차 수요뿐만이 아니라 이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그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들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있는 그런 임차 수요가 받쳐주는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신축 빌라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는 주거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연령대로는 40대에서 50대 좀 적극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좀 적합을 할 것 같고요. 그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반대적으로 수익형이 한 7, 차익형이 한 3 정도의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랑 또 비교했을 때 황금성이나 안정성, 수익성들이 조금 한 중간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형 위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어쨌든 여기는 또 관리실이 따로 있어서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대신 그 주택에 비해서 취득세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환경 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용들이 주택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임차인들 주거 환경에 대한 비용이 관리비나 월세 같은 경우가 일반 원룸이나 투룸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추천 연령대는 신축 빌라와 같이 40, 50대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황금성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안정성에 있어서는 최고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수익성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지역, 배후,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지역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세입자 관리와 건물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투자 연령대는 이거는 조금 나이가 한 50대 이상 되셔서 사회 경험도 좀 있고 사람들 관리나 건물 관리에 조금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렇다고 또 너무 나이가 한 70대 이상의 고령인 분들은 적합치 않은 그런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용, 업무용을 좀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일단 이런 상업용이나 업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그 대중교통, 지하철역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성, 동종 업종들이 밀집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가산 디지털역 주변에 IT와 프로그램 관련된 업종들이 모여 있고 상암 DMC 쪽에는 방송 관련 업종들이 모여 있는 이런 이제 그 전문성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운영 중인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하라는 말씀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월세를 확정적으로 받고 있구나. 근데 분양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가 아직은 예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저는 그 분양 상가나 오피스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상가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매입가 대비 수익률을 철저히 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속 가능한 물건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박 토지용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이 숙박 토지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안정성을 좀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현장 분석은 필수입니다. 이게 또 필수이자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전조사, 현장 분석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이 이제 간접 경험, 실전 업무에 도전을 해서 좀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미리 그런 전문성을 좀 키우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투자금 외에 여유 자금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의 그런 기간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종류별, 세대별로 또 항목까지 세세하게 나눠주셨는데 이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짠다면 세미나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지금 열고 있는데요. 그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그 뉴스 관련돼서 분석과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관련된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족집게 투자 방법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